안녕하세요. 좌충우돌 통합수업 이야기꾼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인 프로젝트형 통합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희 학급은 전체 학생 10명 중에 5명이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반 학생 5명 중 3명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어요. 학생들에게 사전에 설문을 했을 때도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은 가장 싫어하는 과목들이었습니다. 물론 학습에 대한 성취감도 없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신체 활동과 함께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각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진로에 관한 주제를 정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뿐 아니라 친구의 진로까지 체험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진로 체험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형 통합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 주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제가 결정되면 이제 선생님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기대 성취 수준 학습 목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 평가 계획과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를 한 후에 계획한 교육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각 단계에서 할 일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로젝트 학습 주제가 정해지면 교육과정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당시 우리 반 학생들은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꼭 학습해야 하는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성취기준 카드를 만들었고, 교과서를 분석하여 단원과 성취기준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만든 성취기준 카드를 활용하여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내용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성취기준, 5학년 때 다루었지만 6학년에 다시 등장하는 성취기준, 5학년 때에만 다루어지는 성취기준, 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된 성취기준 카드를 활용하여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5학년 때 다루었지만 6학년에 다시 등장하는 성취기준을 보완하여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 진로 주제에 맞게 성취기준을 묶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진로 체험 주제에 맞게 성취기준을 분류하고 난 후 해당 주제에 분류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위 프로젝트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성취기준을 조합하여 기대 성취 수준 학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대 성취 수준 학습 목표는 1개 이상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여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목표로 다시 서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 성취 기준들이 모여 기대 성취 수준 학습 목표인 프로젝트 학습 목표가 되고, 프로젝트 학습 목표를 이루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구조의 학습 위계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프로젝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프로젝트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성취 수준, 즉 프로젝트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 목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평가 목표는 일반 학생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또는 조정한 평가 기준으로 특수교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이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화면의 오른쪽 밑에 있는 표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필요한 역량을 나열한 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통합 수업에 참여하면서 각자 자신의 평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학습 활동이나 전체 활동을 구상합니다. 이때에도 학생들이 실제 해낼 수 있는 활동인지 아닌지에 대해 특수교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일반 학생의 학습 활동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지 형태를 결정하며 학습 활동을 정리합니다. 학습 활동까지 계획하고 나면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 계획한 수업 계획에 대해 토의를 진행합니다.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 수업의 목적과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여 통합 수업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정의 생활 모습을 전해 들으면 프로젝트 학습이 가정과도 연계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프로젝트형 통합 수업을 운영합니다. 운영 중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습 활동을 어려워하거나 너무 쉬워하지는 않는지 학습 수준을 체크하며 그때마다 적절한 학습 활동을 가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일반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친구로 인식하였지만 수업을 진행할수록 자기 몫을 하는 친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중간에 모든 편성은 대단히 유연하게 되어야 합니다. 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끼리 하나의 모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가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한 모둠이 되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모둠이 되면 일반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면서 일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통합 수업을 할 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팀티칭은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약속된 팀티칭 수업은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수업은 학습 목표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과제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예시를 보여주면 더욱 명확하게 목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형 통합 수업 활동들은 한 수업 안에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형 통합 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